근데 이게 연말이라고 시상식을 하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모든 나라가 연말에는 꼭 시상식을 하잖아요. 뭐 독특하게 몇 가지 영화제만 제외하고 대부분 연말에 시상식을 많이 진행하는데 그럼 지금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려고 네. 미국 방송계의 주요 시상식인 에미상을 좀 예시로 들고 싶은데 에미상도 올해 9월에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다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후보들이 일단 현장에 안 옵니다. 집에서 다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집에서 그래서 실제로 몇몇 후보 같은 경우는 잠옷 차림으로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집에서도 뭐 턱시도를 입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현장에 모여서 확산이나 전파의 우려를 막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근데 과연 우리 방송사들이 이 정도 수준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정도 수준으로 코로나19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저는 SBS가 그 마스크 끼고 그 막대기를 든 그 장면을 보면은 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노벨상 얘기도 하나 봤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노벨상 같은 경우도 올해 온라인으로 아예 시상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수상자, 실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본인의 단체 그 앞들에서 상패를 들고 수상 소감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뭐 저희가 예시를 든 게 이제 같은 방송계의 시상식인 에미상을 예시를 들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상식인 노벨상을 예시를 든 거잖아요.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해외 시상식들은 코로나19가 굉장히 중대한 일이고 이거에 정말 최소한의 행사로 감염을 막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방송사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수상자분들 굉장히 축하합니다만 과연 시상식을 이런 방식으로 이 시국에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지 정말 큰 의문이 계속해서 드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뭐 노벨상이야 최근에 한 거라고 하더라도 에미상 같은 경우 9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분명 우리나라 방송국도 알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시상식 형태를 이전에 했던 형태를 그냥 동일하게 진행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는지 솔직히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저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게을러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대로 준비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가능성은 게을러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건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인데 광고 수입이 있겠죠. 연말 시상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초대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시상식이라는 건 누가 상을 받는지 궁금하죠.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본방으로 봐야죠. 무조건.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시청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채널이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면 뭐가 추가적으로 연계돼서 올라가냐면 광고료가 올라갑니다. 광고료가 단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SBS 미디어랩인 이 자회사 SBS MNC 같은 경우에 광고료를 월간 이 책자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든요. 광고와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올해 12월호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SBS가 일단 연말 시상식을 광고에 하나 포인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SBS 시상식이 다른 타사의 시상식보다 시청률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광고에 투자를 하라.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우리 이제 시상식에 광고 넣어라. 그렇죠. 우리가 타사보다 시청률이 높으니까 우리한테 광고를 넣으면 효과가 더 클 거다라는 식으로 이미 이 시상식을 광고 수익을 얻는 데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광고 단가표가 있습니다. 얼마예요? 광고 단가표를 살펴봤어요. 네. 일단 그 저희가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SBS 연예대상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올해 연예대상 1부에 15초 광고입니다. 네. 15초 광고의 단가가 1,350만 원이었어요. 근데 2부는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왜냐? 정상 수상자가 나오잖아요. 중요한 상들이 몰려 중요한 상들이 있죠. 2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2부 광고 단가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초에 1,350만 원, 1,500만 원씩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상식 그 중간에 있는 광고들, 그 전에 끝나고 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광고들이 15초에 다 1,350만 원, 1,500만 원씩 받고 하고 있는 광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광고들이 이렇게 높은 단가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굉장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사들 입장에서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해외에서 시상식을 어떻게 하고 있고 광고 단가가 유지될 수 있는 방식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없애면 이미 계약을 했던 광고들한테 좀 다시
돌려줘야 돼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시상식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민분들이 굉장히 냉랭한 시선으로 시상식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8월 달에 신문들의 광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광화문 집회 광고. 네네. 그러니까 광고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광고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였고 거기서 대규모 확산이 시작됐다라는 게 영향을 줬다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광고뿐만 아니라 시상식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지점들인데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현장에 모이는 행사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라는 게 해외에서 이미 검증이 됐고 그리고 저는 이 시상식 자체가 한 해 정도 없어도 네, 뭐 큰 문제가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나서서 행사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방송사들도 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느끼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특히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특히 병상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확진자가 매일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특히 경제적 타격을 입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시민들도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의료진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가 재난위기 극복에 사실 앞장서서 같이 나가야 할 방송사들이 이런 위험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특히 SBS 연예대상 같은 방식은 더는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은 시상식들이 있는데 그 남은 시상식들도 최대한 이런 식의 대면 행사를 다 줄이고 확산 우려가 있는 지점들을 다 줄이고 그리고 저는 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부한테 막 과감하게 결단해라. 3단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부의 과감한 결단뿐만 아니라 방송사들도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